또 너무 도도하지 않냐.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항상 보석처럼 빛나는 여자,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이 아주 분명한 그런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스타 강수연 씨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죠? 네.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야 뵙고 참 바쁘시잖아요. 유명해지셨네요. 사실은 수연 씨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보통 사석에서는 그랬니 저랬니 막 이러는데 오랜만이죠. 벗고 만나는 사이. 네,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송어가 촬영 끝나고 곧 개봉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어떤 영화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들 영화를 설명할 때 그 장르를 얘기하잖아요. 네. 뭐 액션이다, 미스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저희 영화 송어가 무슨 종류의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독님 말씀은 네. 종합 장르의 영화다. 종합 이렇게 장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스터리도 있고 호러도 있고 액션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드라마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수연 씨가 나오는 영화 치고 또 안 재밌는 영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뭐 신문, 잡지, 방송, 뭐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일 싫은 질문이 뭐예요? 제일 싫은 질문은 왜 결혼 안 하느냐 이런 거 정말 맞죠? 지겹죠? 네. 어른이 알아서 할 때 되면 할까 봐. 심혜진 씨 왜 결혼 안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생각일걸요? 그래요. 영화에서만 보는 수연 씨, 강수연 씨의 모습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원래 굉장한 팬이에요, 이 프로에. 심혜진 씨 때문에도 보지만 프로가 재밌어서 보는데 여기는 나오는 사람이 거의 죄인 같더라고요.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굉장히 떨고 있어요. 예, 그렇진 않을 거고 오늘 뭐랄까요, 수연 씨, 강수연 씨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 진솔한 모습들, 솔직한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파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패널 여러분들입니다. 무서워 죽겠어. 인사 나누시죠. 네. 이은지 씨 나오셨어요. 같이 이번 영화 송호에 함께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질문자로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영화가 처음이었는데요. 굉장하신 대선배님들과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송해요, 선배님께. 영화에서는 저와 친자매로, 저의 친언니로 나오셨지만 여기서는 감히 제가 영화배우 강수연 씨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탐구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박경림 씨는 또 특별한 사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어떤 안녕하세요. 사이십니까? 강수연 씨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동명여고 하늘 같은 선배님이세요. 제가 동명여고를 나왔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쵸? 저는 TV로만 뵙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나 이런 저 그래서 네. 오늘 느낀 건데 이렇게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이렇게 외모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면에서 참 고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창걸 씨 파워 리포트. 네, 파워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적인 미남. 이 잘 나가는 스타들도 그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한국이 자랑하는 월드스타 영화배우 강수연. 오죽하면 웬만한 여자가 잘난 척하면 네가 강수연이야? 란 말이 나올까? 한국 영화계의 왕언니로 군림하는 그녀. 30대 나이에 연기 경력만 29년이다. 웬만한 원로 배우 경력입니다. 4살 때 이미 연기의 맛을 보고 1975년 똘똘이의 모험으로 본격 데뷔. 깜찍 앙증맞은 연기로 강수연 신드롬을 낳는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여배우 최초 87년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시작으로 89년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99년 유바리 영화제 뷰티 스피리트 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를 만방에 알린 강수연. 까다로운 듯 하면서도 화끈한 그녀, 프로의식과 끼로 똘똘 뭉친 그녀, 언제 봐도 실증나지 않는 그녀, 강수연. 그녀의 이름 석자에 한국 영화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근사하게 소개해 주셔서.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예. 자, 우리가 강수연 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경림 씨 시작해 네. 주세요. 편견과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수연은 화끈하다. 어떻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화끈하다고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좀 굉장히 다혈질적인 면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면에 뭐 요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자주 하시나요? 매일 하죠. 집에 있으면. 아, 집에. 네. 그럼 전혀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나와서는 조금 폼을 잡고 다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굉장히 서열이 낮아요. 그래서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강수연은 고집이 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강수연 씨를 볼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고집이 세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화 같은 거를 찍을 때 이렇게 감독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견 차이는 당연히 나거든요. 근데 영화 한 작품을 시작하면서 같은 결론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 결론을 위해서 서로 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서 대화로 거의 풀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연기 경력 29년인 강수연 씨는 나이에 맞지 않게 그 원로급이십니다. 그래서 강수연 씨는 영화 촬영할 때 군기반장이다. 어떻습니까? 근데 29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한 거는 내 경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제 경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기 반장이었니 내가? 근데 저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후배들이 본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해지기 전에 아무래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는 안 생겼나 봐요. 굉장히 깍쟁이 같고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데 친해지고 나면은 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은주 씨한테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영화 촬영 때 실제로 어떠세요? 예. 제가 느낀 거는요, 전혀 무섭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좀 두려웠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하고 그 정도 두려웠는데 정말 친언니처럼 제 헤어나 또는 메이크업 이런 세세한 제 외모까지도 신경을 다 써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게 촬영장에서는 연기도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친언니 같아요. 저도 같이 촬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자상해요.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고 생긴 거는 이렇게 뭐랄까요? 오똑오똑하게 생기고 막 깍쟁이처럼 생겨서 좀 다가가기가 힘든. 또 만만치 않게 생기셨어요. 근데 정말 자상해요. 그러니까 큰언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강수연은 돈 욕심이 없다. 왜냐면 이렇게 연예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CF에서 얼굴을 안 보이세요. 강수연 씨 정도의 뭐 인기나 외모면은 CF에서 여기저기서 막 하려고 그럴 텐데 안 보이는 걸로 봐서 돈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글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어려서 뭐 드라마도 했고 뭐 겹치기 출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오래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오래 버틸 수 있나.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고요. 그게 꼭 옳다 그르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돈 욕심은 예, 없는 편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예. 그러면 드라마에 지금 얼굴을 전혀 안 보이고 계시는데 일부러 영화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드라마가 없다던가 아니면 드라마 섭외가 안 오던가? 처음에는 일부러 시작을 했죠. 일부러.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좀 제대로 연기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영화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섭외가 안 와요. 지금 그리고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지금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은 그게 연극이 됐건 TV가 됐건 영화가 됐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오겠죠. 예. 오늘 이렇게 편견과 진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편견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수연 씨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왜 박수 쳐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저분들이 지금. 그냥 미모에 빠져가지고 다들. 자, 강수연 씨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영화 팬들이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뽑은 강수연 씨 최고의 영화. 3위로 뽑힌 작품은요. 왠지 이 작품을 보면은 다리를 좀 꼬고 벽에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뭔가 네. 군것질하면서 봐야 할 것 같은 영화인데 뭔지 아시겠죠? 네,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보시죠. 98년 가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세 처녀의 성에 관한 수다를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수연 씨는 성에 대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호정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죠. 네, 노출 연기가 상당히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강수연 씨 노출 연기 좀 까다롭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떻게 좀 망설이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또 대본을 보시고 좀 수정을 원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시나리오예요. 임상수 감독님 첫 번째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직접 책을 썼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상당히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결혼을 안 한 젊은 여성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정면적으로 처음으로 다루는 작품 같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공감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네, 아주 근데 노출 주문이 감독에게서 왔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가령 어떤 신체 어느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요. 한국 영화 검열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저는 합니다. 그 이외에 편집용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 배드신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하셨어요? 예. 오, 왜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워낙 좀 게을러요. 그래서 촬영을 안 할 때는 음식 조절을 안 하고 그래서 살이 좀 쪘다가 촬영 시작하면은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노출이 있는 영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렇군요. 방법을 나중에 끝나겠죠. 네, 언제나 프로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위로 뽑힌 작품 아재아재 바라아재 대단한 화제를 모았었죠. 강수연 씨에게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주는 영화입니다. 한 평범한 여자가 운명적인 업보에 시달리면서도 이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렸죠. 근데 작품을 위해서 그 머리를 다 밀 때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아재아재 바라아재 같은 경우 임권택 감독님이 원작을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라. 근데 나는 그게 머리를 깎아야 되는 역할인지 모르고 그 원작을 읽었어요. 근데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요. 그게 고민이 안 됐어요. 그랬고 그 다음날 임권택 감독님 만나갖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럼요 깎아야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욕심이 그 머리야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전부 이렇게 산에서 절에서 그 머리 깎은 배우들하고 생활을 해가지고요. 머리 긴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깎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
아, 대망의 1위는 어떤 작품일 것 같으세요? 씨바죠? 네, 맞습니다. 씨바지예요. 한번 보시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 순환사를 밀도 있게 그린 작품이죠. 자손이 없는 양반집에 시바지로 들어와서 옥동자를 낳고 결국 목을 매 죽는 한 맺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22살의 나이에 아이 낳는 역할까지 소화를 해내셨어요. 힘드신 점 참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사실 뭐 아이를 낳는 장면, 뭐 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배드신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거의였거든요. 그 네. 영화를 끝내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다른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한 여자의 그 인생을 이해할 수 하면서 그거를 표현하고 이런 게 힘들었지. 오히려 이렇게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배드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도 구해서 보고 책도 읽고 또 주변에 경험자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때 심혜진 씨가 열심히 드시는 가르쳐주셨나요? 분이에요. 제가 가르쳐줬고 있어요. 가르쳐줬어. 예, 근데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아, 워낙에 작품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이 팬들이 뽑은 작품들이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한국 영화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월드스타라는 그런 호칭을 듣는 사람이 강수현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쑥스러우세요? 창피해서. 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흔들림 없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 네, 강수현 씨는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많은 배역을 했습니다. 보통 배우를 우리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현실 속의 강수현 씨와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역할은 어떤 역이었습니까? 저도 일단은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업부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캐릭터의 역할을 하더라도 전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하고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완벽하게 나하고 정말 닮았다라는 여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장 닮지 않은 역할, 그 역할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었던 그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나랑 안 닮았던 역할은 아재아재 바라아재의 순녀 같아요. 예. 예. 아까 화면에 봤던 예. 삭발을 해야 예. 됐던. 자, 팬들은 강수현 씨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까지 저희 제작진이 내려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국민 배우 깜찍하다 뭐 예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맑은 이미지. 깨끗하다. 화끈하고 작고 근데 조그만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파워가 억수로 강하다는 거. 섹시하다. 월드스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다. 한국 최고의 배우. 이거 올드스타죠. 깜찍한 거. 섹시하죠. 좀 섹시하다는. 깨끗하면서 순수하면서 섹시한 이미지가 흘러나와요. 섹시하다, 청순하다, 화끈하다 이런 대답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강수현 씨의 마음에 가장 드는 대답은 뭡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좋은 것만 편집하신 것 같아요. 나쁜 얘기도 나왔을 텐데. 근데 팬들 의견이 섹시하다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강수현 씨가 특히 그 배드신이 많은 영화를 찍을 때 상대 남자 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직접 자기가 상대 남자 역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낭설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못 들었군요. 강수현 씨 어떤 매력이 팬들을 사로잡는지 저희들이 다시 팬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좀 섹시하고요. 어느 어떤 카리스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섹스 어필은 그 얼굴과 몸매. 네,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연기에 대해서 연기할 때 거기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던데. 굉장히 몰입하는 것 같고요. 열정적인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한 게 매력이죠. 이렇게 조그만 몸매에서 나오는 그런 왠지 모르게 그냥 관객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요즘 워낙 예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배우가 솔직히 뭐 걔 얼굴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영화에만 열심히 하시니까 그게 좋아요. 요즘도 팬레터 많이 받으시죠? 네. 남자 팬레터가 더 많아요? 여자가 보내는 팬레터가 더 많아요? 그게 참 틀려요. 제가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20대 중반 넘어오면서 여자가 많아지더니 요즘은 저보다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많이 보내요. 근데 대부분의 팬들은 화면 속에서만 강수현 씨를 만나기 때문에 실제 인간 강수현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영화 작업을 하는 동료 영화인들에게 강수현은 누구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엄청 여우고 또 하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자 배우니까 여우라는 중의법도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그 상황들을 잘 아는 거예요. 연기자로서도 잘 알고 또 그 작품에 참여하는 스텝 연기자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고 저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거는 좀 어려워졌다. 이거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는 물러서서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잘 아는 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수라는 얘기는 하기로 했던 부분이라든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텝이나 연기자들한테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을 몸 전체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영화 그 경력이 저를 굉장히 압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였어요. 전혀 월드스타 같지 않고 현장에 딱 오면은 이제 분위기를 굉장히 띄워주는 분이세요. 현장에 각 스텝 막내 이름까지 다 알고 다 일일이 하나씩 챙겨주고 먹을 게 있어도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주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배우들과 우리가 같이 볼 때 항상 씨는 유독 그 얼굴에 그 어림과 나이듦이 공존하는 얼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꼭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거죠. 굉장히 영악스러우면서도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통 아닌 그 노스가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그 겪어낼 수 있는 이런 그 이중성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강한 그 연기 같은 거나 시련을 겪는다거나 굉장히 그 좀 강수현 씨가 그동안 해온 연기를 봐도 이렇게 평범한 어떤 그런 여성보다는 굉장히 그 성격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막 시바지 같은 유로 뭐 고통담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그 아주 그 파토스적인 건데 폭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연기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후배 연기자 이은주 씨는 강수현 씨의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원 감독님이나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스텝 어린 나이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스텝 또는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매력이신 것 같아요. 다들 무슨 교육받은 것 같아요. 스텝 모두가 교육을 받나 다 이런 아주 정돈된 이구동성으로 전부. 네, 강수현 씨의 매력을 총정리를 하자면은 네. 오직 영화 외길을 걸으면서 네. 그리고 자존심 강하고 또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아까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20대 중반이 지나면서 남성 팬들보다는 같은 여성 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 생활이 29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동안의 연기는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전창걸 씨가 분석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하고 드라마를 뭐 대강 얼마나 했는지는 기억하세요? 근데 정확한 기억을 제가 못해요. 왜냐면은 워낙 제가 4살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00편은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 못하실까 봐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9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강수현의 연기 변천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영화 별삼 형제. 이 앙증맞은 여자아이를 주목하십시오. 바로 강수현의 아역 시절. 지금과 얼굴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우 더빙이 좀 어색하지만 표정 연기가 일품이죠. 자, 한국 영화의 영원한 장면 구르기.
어린이 영화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수연의 빛나는 눈빛 연기. 자, 바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희망과 행운이 있더라. 그래. 장난만 놔줄게. 소리. 왔다. 자, 다음 영화는 어딘가의 엄마가. 저 멀리서 오는 소녀 강수연, 그리고 나타나는 얼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바로 손창민 씨입니다. 누가 너 들어있다 이 장사를 안 했어. 실감나는 액션 연기와 눈물 연기. 아역 시절부터 대배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나빠? 다음은 영화 고교생 일기. 세월을 뛰어 고교생으로 나타난 강수연. 장안의 최고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고교생 일기입니다. 기가 막혀. 사과는 안 하고 남 핑계 대고 있어. 아무튼 이렇게 된 건 거의 미안한데 50년대식 연기인 것 자전거 같습니다. 제대로 타세요. 아셨죠? 자, 세월은 흘러 강수연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성인이길 증명하듯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과격함을 자랑합니다. 너 일어나. 일어나. 자시한테 주작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연기. 혹시 실생활의 연장은 아닐까요? 그리고 너. 그리고 너. 바퀴벌레 같은 자식. 드디어 성인으로서의 강수연의 모습, 창녀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이 영화에서 강수연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는 배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봐.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고향을 자꾸 이렇게 돈 몇 푼 주면 생색내는 거야? 몸에 현대물만 어울리냐? 결코 아닙니다. 치마 저고리 입고 쪽짓는 사극까지 전천후 배우로서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들어와. 역시 이대근 아저씨가 빠질 수 없죠. 무소의 뿔처럼 배우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쌓아가는 강수연. 아니, 옆에 앉아있는 분은 어디서 많이 뵌 듯한 분이죠. 최고의 여배우, 지금은 명 MC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심혜진 씨입니다. 패러다이스가 코스니? 뭐? 엄만 죽었고 새엄만 세 번째고 배다른 형제가 다섯이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은 만났다. 손창민과 강수연. 어린 시절 풋풋함은 없지만 이제는 완숙한 연기로 스크린을 빛냅니다. 잘 들어. 그땐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해. 그만두고 서울로 가요. 깊은 산속 송어 양어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강수연 영화의 최신작 송어. 우리는 더욱 빛나는 강수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원숙한 강수연의 연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요, 저 지나간 화면을 쫙 보는데 어떻게 그 꼬마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한치 차이도 없죠? 보통 이렇게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월의 흐름이 얼굴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참 일부러 신기하네요. 또 많이 바꾸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진땀이 나는 거 있죠. 어디서 다 구하셨어요? 나는 아니, 프로듀서가 구해줬어요. 예. 너무 더워요. 지금. 파워 인터뷰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강수연 씨가 저희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미국의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고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한번 함께 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매일 팬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어떤 때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죠. 강수연 씨도 어릴 때부터 스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 힘들진 않았나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 끝나네. 조디 포스터를 한 거죠? 네, 한 거예요. 예, 질문. 해석해서 넣은 거예요, 저는. 몇 개 단어 해석은 좀 다르게 했는데 비슷해요, 문장. 비슷한 거예요. 글쎄 너무 어려서부터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알려지면은 그걸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데 저는 참 편안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은 있지만 그런 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전혀 없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저는 지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영화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데뷔해서 평도 괜찮은 편이죠. 강수연 씨도 자신이 하고 싶은 영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감독할 생각은 없나요? 어때요? 감독은 아직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헐리우드 같은 완벽한 그 감독을 지원할 만한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아직 안 되고요. 제작은 돈도 없지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이 셈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예, 그건 별로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거군요. 제작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으신 거는 오로지 연기?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거를 제가 좀 잘하면은 할 텐데. 네. 예. 그러면 연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 하루에 12번도 더 해요. 그런 생각은. 아, 이거 그만둬야지. 지금도요? 예.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그런 결심은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 못 그만둘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그만두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분야 있으세요? 가요계 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글쎄요, 전혀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른 쪽 일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분야. 아니 지금 내가 막연하게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결정한 건 없고요. 전혀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씨바지라는 영화로 사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셨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좀 어린 나이였었잖아요. 그때가 믿을 수 없었죠.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주나. 왜 주나.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았었고 예, 너무나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뷰하신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오시죠. 아니요, 전혀. 굉장히 겁나요. 사실은 이런 상을 받아가지고 무척 기쁘고 그렇지만 이 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작품, 또 새로이 만나야 될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겁나고. 지금 잠깐 화면에서 뵀지만 그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보이죠? 아니 근데 목소리가 왜 저래요? 저는 저기 그 강수연 씨가 아니고 미치겠어 정말. 샤론 스톤이 무슨 신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22살 때입니다. 22살 때 큰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그 부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기대치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사실은 행복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담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그 상을 받고 큰 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출연한 영화들이 근래에 좀 흥행 성적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요. 강수연 씨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셨는지요? 글쎄요, 여기 뭐 심혜진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를 끝내놓고 나서 이게 관객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담은 누구나 갖는 거죠.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모든 분들이 갖는 건데 어느 순간 제가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영화를 많이 할 건데 내 평생에 모든 작품이 다 관객이 다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신 정말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 5손가락 안에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작품을 했다면은 전 한 500편 한 중에서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면은 전 정말 행복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연기자한테 우리 대중들이 원하는 게 정말 크구나, 너무너무 크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개인이 갖고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수연 씨, 강수연 씨에게 지금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강수연 씨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대답을 했으면 무슨 대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강수연 씨의 진심을 yes, no로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패널들의 스피디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작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것이 싫다. 아니요. 아니요. 네. 어린 시절부터 스타였던 나. 어느 장소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화가 난다. 아니요. 29년간 인터뷰에 시달려온 나. 이제는 인터뷰가 지겹다. 예. 불안정한 영화배우의 수입. 그래서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아니요.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강수연은 외롭다. 네. 강수연은 부자나 잘생긴 사람보다도 소탈한 전창걸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요. 그러면 하재봉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아니요. 다 잘렸습니다. 언제 소주 한잔 할 수 있다. 예. 나는 술이 세다. 네. 그리고 월드 스타인 나는 국제 배우로서 영어는 굉장히 잘한다. 아니요. 연기 경력 29년. 나는 연기 구단이다. 아니요. 나는 스스로 스타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이상입니다. 파워 인터뷰. 항상 매번 같은 질문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배우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들 때, 정말 처절할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들 때 있었어요? 많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지만 저 영화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극장 앞만 지나가도 가슴이 뛰고 남이 한 영화 구경 가는 것도 좋고 또 촬영 현장도 좋고 연기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것도 정말 싫고요. 그리고 배우 생활을 쭉 해오면서 요즘도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배우로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선배님은 어떠신지? 저는 정말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에 10대 연기를 했고 20대 때 20대 연기를 했으니까 50대에 50대 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신인 여배우들 이렇게 점점 치고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배우가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아주 좋은 신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신인 배우라고 해서 꼭 20대 초반, 10대 초반의 신인 배우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배우건 뭐 나이가 어린 배우건 간에 더 많은 좋은 배우들이 나와줘야 내 자리도 더 든든해지고 나도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인 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연기란 이거다. 연기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기가 뭔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연기란 인생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만큼 또 자기가 느끼는 만큼 그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릇에 얼마만큼 잘 담아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느냐가 좋은 연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연기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그 비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저 자신도 많이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스포츠맨이 아니기 때문에요.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 장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를 도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야죠. 근데 영화는 만약에 제가 혼자 하는 작업이면은 그냥 혼자 하겠는데요.
저 영화는 만남인 것 같아요. 좋은 만남. 좋은 책하고 만나야 되고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되고 좋은 상대 배우. 그런 끊임없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만약에 지금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다면요. 또다시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성인이 된 후에서 지금부터 연기를 시작하시겠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연기를 안 하겠어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을 정말 열심히 한평생 좋은 연기자가 돼보고 다음에 태어난다면 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후배 배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배우는 정말 근사한 것 같아요. 그 배우가 근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저는 배우만큼 없다고 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근사한 직업인 것 같고, 배우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게 화려하고 재밌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은 한번 정말로 자기 생을 바쳐서 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질문을 해올 때 가장 당황스럽게 그 생각되시는 질문이 어떤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뭐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질문하는 게 당황스럽죠.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결혼은 언제 하느냐, 뭐 첫사랑은 언제 했냐, 뭐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냐,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물어볼 때 당황스럽죠. 자, 팬들이 강수연 씨께 정말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거리에 나가서 여쭤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왜 결혼을 아직 안 하시는데? 결혼은 언제 하실 건지. 결혼을 언제 하실까? 키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네요. 왜 시집을 안 가시는지. 언제쯤 결혼하시는데요? 아니 뭐 다들 거의 다 그러게요. 결혼을 언제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한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만큼 궁금한 사람 있겠어요? 아 진짜.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언제 할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제가 시집을 과연 언제 갈까 이런 거 본인보다 궁금하죠? 더 궁금한 사람은 없죠. 나만큼 궁금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팬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텐데 왜 결혼을 진짜 안 하시나요? 남자가 시시하게 보여서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쪽에 가까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이가 어려서는 결혼에 대한 환상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 꿈 같은 결혼 생활, 너무 이쁘게 사는 모습.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굉장히 부풀어 있었는데, 철이 들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겁도 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다음에 근데 하고 강수연 싶어요. 씨, 그 결혼이란 건 모든 걸 알기 전에 결혼을 해버려야 차라리 이렇게 살면서 고행하고 그러지 모든 걸 알고 무서워 그러면 결혼 못 하잖아요. 전 진짜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혼은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 내 생활에 결혼은 그냥 한 남자한테 그렇게 충분하게 제가 최선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은 욕심인 것 같고 사랑은 하고 싶어요.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전혀 안 할 생각은 아니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이 늦게 하고 싶어요. 많이 늦게. 경림 씨는 못 모를 때 가세요. 전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한번 누구 만나기만 하면 바로 가요. 지금 못 만나서 그러지. 바로 가요. 자, 이번에는 영화 팬들이 강수연 씨한테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좀 원로 배우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성숙된 모습도 좋은데 끊임없이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그러니까 좀
강수현 씨 많이 가지는 독특함도 좋지만 자칫하면 그 틀에 갇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다른 면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전문적인 영화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영화만 했습니다. 그때 왜 처절절의 저녁 식사에서 너무 노출신 꺼려가지고 그 강수현 이미지가 너무 아니었거든요. 정말 강수현 씨 영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팬들이 바라는 강수현 씨한테 바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참 제가 바라는 거기도 해요. 예. 그렇게 노력해야죠. 자, 저는 이렇게 오늘 그 강수현 씨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도의 친분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웠었거든요. 또 다시 느끼는 건 그 강수현 씨의 마음이 가슴에 참 사랑이 많은 여자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패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